1949년 안동이었습니다. 최진사 댁에서 분이와 첫째 마님 정씨는 8년째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어요. 말을 섞은 날보다 침묵으로 지낸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다시 바람이 차가워지던 무렵이었어요. 최진사 댁 안채에는 며칠째 무거운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정씨의 딸 연희였어요. 15이 된 연희는 원래도 몸이 야윈 편이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나서부터 밥을 잘 먹지 못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숨을 몰아쉬며 별당방으로 달려왔어요. 작은 마님 연희 아가씨가 열이 펄펄 납니다. 아무것도 못 드시고 눈만 감고 계십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서 바느질을 내려놓았습니다. 물 데워오고 마당 광에 말려둔 약초 다 꺼내라. 어서. 안채로 건너가는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발을 들이기 전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 문은 정씨의 영역이었어요. 분이가 허락 없이 드나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팠어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연희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분이는 무릎을 꿇고 이마에 손을 대보았어요. 열기가 손바닥을 태울 것 같았습니다. 연희야, 분이다. 눈 떠보라. 아이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날부터 분이는 연희 곁을 지켰습니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렸다가 열기에 따뜻해지면 다시 적셔 올렸어요. 약초를 달여 식힌 물을 조금씩 입에 대주었습니다. 아이가 삼키지 못하고 흘리면 다시 수건으로 닦아주었어요. 죽을 쑤어 한 숟갈씩 먹이려 했지만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분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등잔 하나를 켜두고 연희 옆에 앉아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밤만큼은 그런 것들이 분이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니는 꼭 낳아야 한다. 꼭. 소리내어 말한 것인지 마음속으로 한 말인지도 분이 자신이 알 수 없었어요. 정씨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분이가 드나드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석에 앉아서 딸을 바라보았어요. 분이와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어요. 자정이 넘었을 무렵 연희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분이가 숨을 참고 바라보는데 아이가 힘겹게 눈을 떴어요. 물 좀.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분이는 서둘러 물을 떠왔어요. 연희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입에 대주었습니다. 그 가느다란 목이 겨우 한 모금을 삼키는 것을 보는 순간 분이 가슴속에서 무언가 조금 풀렸어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정씨도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서서히 기운을 되찾았어요. 사흘이 지나자 앉아서 죽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닷새째에는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었습니다. 볼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어요. 연희는 분이를 보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쑥스러운 것인지 어색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한 가지만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어머니라는 말이었어요. 분이는 그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바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다만 그 아이가 살아난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준식이와 연희 사이는 묘했어요. 배다른 남매였지만 두 아이는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준식이가 먼저 다가갔어요. 연희가 마당 구석에 혼자 앉아 있으면 어느새 옆에 와 앉았습니다. 누나, 이거 먹어라. 달다. 니는 공부 안 하노? 누나 곁에 있는 게 먼저다. 연희가 웃었어요. 준식이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지자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있던 최진사가 눈가에 주름을 지었어요. 저 녀석들이 저리 웃는 거 보니 기분이 참 좋네. 분이는 부엌 쪽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 어딘가 조심스러웠어요. 마음 한켠이 놓이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안채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씨는 창문 너머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잃어버린 큰아들의 빈자리는 그녀 마음 깊은 곳에 오래된 상처처럼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상처는 말로 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가 완전히 닿을 수 없는 곳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분이가 연희 방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조용히 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작아서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고맙네. 분이는 걸음을 멈췄어요. 돌아봐야 할지 그냥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정 씨가 당황할 것 같았어요.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 같았습니다. 분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별당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속에 뭔가 따뜻한 것이 잠깐 고여 있었어요. 그 말을 정 씨가 했는지 바람이 가져온 소리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들었어요. 들은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여자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긴 밤이었어요. 하지만 그 틈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닫혀버릴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